책에는 69쪽이거든요. 69쪽의 내용입니다. 책의 69쪽의 내용은 뭐 육친관계라고 해서 육친관계에 의한 구분표하면 이제 좀 책에 좀 나열을 해놨는데 비견급제 한자로 써놨는데요. 자, 그걸 이제 요 그림으로서 이제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육친에 의한 구분표 해가지고 제일 위에는 비견이라고 해놨습니다. 비견.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고, 그죠? 음양이 또한 같은 것 이래 놨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제가 요 그림으로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요 아까 기초 과정에서는 음양 오행 쪽으로 했거든요. 다음 이제 기초 과정의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요 그림이 또 나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도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국 과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중국 과정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은 이 오행들이 비급이니 비견급제, 이 식신상관 이렇게 바뀝니다. 10개의 별로. 그래서 이걸 이제 육친도 또는 육신도 또는 육신과 십성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도를 그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 만들어지는 거 책에는 비견 해놨죠. 비견. 제일 처음에 비견은 책에 그려놨습니다. 오행이 나와 같고 음양이 나와 같은 것, 그 비견이라는데 책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책만 읽어보면 100번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이해를 하려고 하니 두 번, 세 번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이 그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이. 저는 이 그림을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다른 사람 각자 만든 게 있었을 거예요. 읽어보면, 선생님들도 읽어보면 아마 우리 이상 몇 분들은 이 그림이 스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만 백날 쳐다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는 1번에는 비견은 나와, 그죠?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 한다는 거다. 자, 다시 말씀해. 여기서 나란 우리 사주 8글자를 펼치면 일, 태어난 날, 연, 월, 일, 시로 요래 나오지 않습니까? 요래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를 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혼과 백으로 이루어졌다 이거거든요. 정신과 현실 이거거든요. 기운과 질, 기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뭐 하면은 요 8글자를 가진 이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거, 내 혼을 관장하는 거거든. 나의 정신적인 것을 말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대신한다고 해서 요게 있는 글자가 나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하고 이 8글자 중에 나하고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것들은 비견이라 하고, 그죠? 나와 오행이 같은데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놈은 급제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건 이 또 그림 또 나오네.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자, 요거는 금이라죠. 요거는 화라하고, 요거는 목이라 했고, 요거는 오행 쪽으로는 수라 했는데, 지지의 글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는 천간의 글자들이잖아요. 요거는 천으로 가면 갑이고 을이고, 요거는 무토라 했죠. 요거는 병화고, 요건 정화고, 요건 기토라 했고, 요거는 경금이고, 요거는 신금이고, 요건 또 무토고, 요거는 임수고, 요거는 개수고, 요건 또 기토고,
자, 여기에 있는 글자들은 천간에 10개 글자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죠. 천간에 10개 글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야와 오행이 같은 거. 자,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 중에 족이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걸 대표로 해서 그러면은 목이라 하면 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지에 또 4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이라 하면 요것들은 목이라 한다. 화라 하면 요것들은 화라 하죠. 요걸 금이라 하죠. 요걸 수라 하죠.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 진과 술과 미와 축을 요걸 다 틀어서 토라 하고 오행 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저걸 참고하시면 여기 있는 오행이 갑목, 예를 들어 갑이라면 목이라면 목, 갑이라면 어떻습니까? 오행이 나와 같은 거는 갑도, 인도, 을도, 묘도, 목이잖아요. 그 오행이 나와 같은 거는 이러한 글자들이 나와 같은데 요 음양이 여기서 음양이 같은 거는 갑이라면 뭡니까? 양의 목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는 양의 목은 뭡니까? 갑이나 인밖에 없죠. 같은 글자들은 나한테서 비견이라 부르고 다른 것은 뭡니까? 을, 묘잖아. 요것들한테는 이제 급제라고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럼 여기 을이 있으면 을목이면 음의 목이잖아요. 그러면 오행이라 하면 목이잖아. 갑이고 인이고 을이고 묘고 다 어는 게 여기도 있지만 다른 데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한테는 뭡니까? 오행과 음양이 같으면은 비견이라고. 음양이 같은 거는 뭐 을이 있다면 을은 음의 목이니까 음의 목은 나한테 오행도 같지만 음양까지도 같으니까 비견이라고. 그러나 갑목과 인목은 오행도 목 오행이지만 가들한테는 급제라고 부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비견이라 하면은 여기 비견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또 급제라면 이 급 자체가 이 급 자체가 이 급탈하다라는 거거든요. 급제는 여기서 이 재물을 갖다 붙입니다. 급제. 나와 재물을 경쟁하는 대상을 말하거든요. 의에 보면 이 다친감이 있지만은 나와 나의 재물을 급탈하거나 재물을 경쟁해야 되는 상대 이런 걸 말하다. 그러니까 내 명 속에 급제라는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의해야 되겠다. 내 팔자가 이미 내 재산을 내 재산에 내 밥상에 숟가락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걸 내 팔자가 그렇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만약에 운에서 오잖아요. 운에서 온다 하더라도 그럼 그 운에서는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살펴본다. 어쨌든 간에 나와 오행이 같은 글자들은 비급이라 칭하지만 요걸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 음양이 다른 것은 급제 이렇게 말하더라. 그 다음에 3번 식신에서 상관, 식신과 상관이 뭡니까? 비급이 생한 거거든. 비급이 생해서 만약에 여기 목이라면 여기는 화가 되겠죠. 여기 화라면 여기 토가 되겠고 그죠? 생하는 글자니까. 여기 금이라면 금생수가 되겠고 그럼 수가 나의 오행이 생해주는 글자를 식상이라고 한다. 이 식상은 먹을 식자를 쓴다. 먹을 식자를 쓰고 뭔가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 내가 먹을 복을 타고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식상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음과 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라고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 한다. 자, 만약에 목이에요.
만약에 목이면은 목도 뭐 양목이 있고 을목이 하나가 있으니까 오면 자 만약에 을목이다 그러면 을목은 목생화 하잖아요. 그러면 식상이 화가 되는 거죠. 그죠? 식상이 화가 되는데 그러면은 을목은 나는 음의 목이잖아. 일단은 내가 목이니까 목생화 하면은 요걸 통틀 병정사오를 통틀어서 식상이라고 부르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와 음양이 같은 것, 음양이 같은 건 뭡니까? 나는 음의 목이잖아. 음양이 같은 건 음의 화가 돼야 되죠. 그래 음의 화인 정화와 오화는 나한테는 식신이 되고 음양이 같은 거니까 식신이 되고, 나는 음의 목인데 얘는 양의 화로 이루어졌다. 병화와 사화, 양의 화는 그럼 뭐다? 음양이 나와 다르잖아요. 그거는 상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상관. 자,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시간 좀 더 내 가지고 각각의 십신들이 또는 십성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이제 내년에 오는 이제 병오년에도 나한테 어떤 환경에 놓여지겠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만들어지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라는 것, 그다음에 재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내가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 자, 목이라면 목은 뭘 극합니까? 목극토 하잖아요. 한 칸 건너가니까 목생화하고, 그다음에 화는 토를 생하지만은 한 칸 건너가라 목은 목극토 한단 말입니다. 토가 재성인 거죠. 만약에 내가 화라면 화극금 하잖아요. 금이 재성이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수라면 수극화 하잖아. 화가 재성이 되고, 그래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에 한 칸 건너가는 재라 합니다. 이걸 극한다,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재성이란다. 재성, 재물의 별. 요거는 이제 묻고 사는 문제의 것. 내가 극하는 거는 재물의 별을 재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재성이란 내가 극하는 그 오행의 글자들을 몽땅 틀어서 재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음양이 나와 같은 것. 음양이 같다면 뭡니까? 결국은 아까 내가 을목이라고 했으면, 내가 일간이 축에 있는 걸 을목이라면 나는 음의 목인데, 그러면 음양이 일단 그거 하는 건 토. 이 토의 전체는 나한테는 재성으로 보고, 이거 재성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는 음이니까 나와 음양이 같은 것, 이쪽이죠. 음양이 같은 것, 을, 미, 축 같은 것들은 나한테서 이거 재성인데 와 정인이라고 써놨노 이거. 와 이야기 안 해주셨습니까? 정제라 하고 편제라 하죠. 제가 그때 그죠? 왜 그죠? 제니까 정제, 발을 점자로 씁니다. 반듯한 제. 편제는 치우치다고 해서 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하고 음양이 같은 것은 정제라고 부르고, 반듯한 재물, 반듯하고 정기적인 월급, 연금 이런 재물을 이제 정제라 하고, 그 다음에 편제는 물론 나하고 음양이 제가 지금 잘못 그렸습니다. 이 바뀐 정제가 다른 거고 이 같은 거. 이 밑에 이것도 다 잘못됐네. 정이 다른 거고 편이 같은 거예요. 이 다 잘못 그렸네. 편의 글자들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음양이 같은 겁니다. 편이란 글자가 편관, 편인, 편제, 편이란 글자가 다 같은 거예요. 정이라는 글자가 날 음양이 다른 것, 그죠? 다른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근데 쟤는 내가 극하는 오행의 글자들을 다 재성이라 하지만, 거기서 음양이 같은 것은 나가 음이지만 같은 나의 음의 재성 중에도 음의 것은
나한테서는 편재라 하고, 그죠? 다른 것은 정재라 한다라는, 정재. 그 정재는 이제 반대로 하면 되고, 같은 것을 편재라 하는 것은 뭡니까? 좀 이 편중된 치우친 재물을 말하지만은, 이 재물로 본다면은 재물이나 또 관이나 이것들은 음양적으로 보면 나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정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크다. 재물로 보면 큰 재물을 말한다. 이거는 현금성 재물을 말하고 또 이미 확보된 내 것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다음 편재는 공공의 것, 아직 내 것이 아닌데 큰 재물이 보여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재물이라 한다. 그 재물은 내가 극하는 오행의 것을 다 재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은 편재, 음양이 다른 것은 정재라고 한다. 그죠? 그다음에 관성은 지금의 것 보면은 식상은 내가 하는 것, 또 내가 하는 것, 그죠? 아웃풋 인풋이 되는 거죠. 이 내가 행하는 것을 식상, 그래서 표현해가 하기도,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함,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것을 재라 했는데, 즉 관은 반대죠. 관은 이 나를 오히려 극하는 거거든요. 나를 극하다 하면 나를 통제하다. 나는 아까 재성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다라면 이 관은 내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관은 여기 이 벼슬 관자를 썼는데 벼슬 명예를 말하기도 하고 직장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관성이라 하면 나를 제도적으로 묶고 관리하려고 하는 게 뭐가 하면 법, 규정, 규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관이라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뭐 육신적 관계에서 관은 또 어떤 관계다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만들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관은 내가 나를 극하는 거, 내가 목이라면 나를 극하는 건 뭡니까? 금극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극목을 하면 금의 글자들의 금의 오행에 있는 야들의 글자들은 일단은 나한테는 관의 별이라 하고 나와 음양이 같은 것, 내가 음이면은 음에 해당되는 야들의 신이나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가들은 나한테서 편관의 역할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음양이 다른 것은 정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정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별들이 하나씩 나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쟤는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기고, 관은 나를 관리하고자 하는 기고,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성은 글과 학문의 이제 대표적인 대명사인데, 인성이라면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인성이 좋네 이런 얘기들도 한 같은 맥락권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면 나를 생하는 것, 내가 생하는 건 뭐였습니까? 식상이었잖아. 그 식상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인성이 되는 거죠. 나는 내를 생해주는 그 글자를 인성이로 본다. 자, 내가 아까 좀 목이었다 했죠. 목인데 그러면 나를 생해주는 글자는 수생목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는 나한테 인성이 되는 거죠. 인성. 수라는 글자 자체는. 그런데 아까 음양이 항상 있으니까 내가 음이면 그러면 음의 수들은 나한테서는 편인이 되는 거죠. 왜냐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인이라고.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른 것은 정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성은 글과 학문을 대표하는 나에게 뭔가를 정보 지식을 주다 이런 거잖아. 내가 행하고 나한테 정보를 얻고 누군가 나 정보 그래 인성을 이렇게 해서 요 그림도를 육신,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해서 육신과 십성,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재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해서 10개 그리고 육신과 십신 또는 육친과 십성 이제 이렇게 표현을 요 그림도는
아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육친관계도 있죠. 육신관계도. 이렇게 해서 육신과 십선이 만들어지더라. 어떻게 해서 상생과 상극하는 원리에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십성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을 사업을 볼 때 그 사람의 심리적인 거, 그럼 성격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 상생상극론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제 여기 책에 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는 이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 육친 관계. 그 나와 관계가 유리하고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있고 아니면 또 좋지 않은 관계가 있고 이제 이런 관계, 또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나는 이제 어떠한 십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썸이 유리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나의 성정은, 본성은, 나의 성격은 이제 어떠함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또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